자, 여러분. 아직 사소해 보이는 1%의 작은 변화가 거대한 정치적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? 오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의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 숨겨진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특히 지금 선거를 준비하시는 후보자분들이나 캠프에 계신 정치 전략가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진짜 귀쫑글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. 단 1%의 미세한 여론 변화로 정권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. 오늘 이 짧은 분석을 통해서 꽉 막힌 판을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 아주 속도감 있는 플레이북을 짚어드릴게요.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자주 쓰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이 하나 있죠.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.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컵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찰나의 균열이 탁 깨지면서 물이 확 넘쳐흐르는 바로 그 극적인 순간 말입니다.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폭발적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뤄내는 건데요. 이걸 정치판에 가져오면 어떨까요? 평소엔 묵묵히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유권자가 마침내 꾹 참았던 목소리를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개념이 처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? 시간을 1957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당시 시카고 대학의 모튼 그로진스크 교수가 이른바 백인 이주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텅 썼습니다. 특정 지역의 흑인 거주 비율이 늘어나다가 어느 딱 한계선,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도심에 살던 백인 중산층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교회로 다 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. 바로 이 미묘한 균형이 깨지는 찰나가 학문적으로 관찰된 최초의 티핑 포인트였습니다. 이게 일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. 바로 허쉬파피 신발 이야기인데요. 사실 이 신발 한때는 아무도 안 찾아서 아예 브랜드가 없어질 뻔했거든요. 근데 정말 우연히 뉴욕 맨해튼의 힙한 청년들이 빈티지로 이 신발을 다시 신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가 1994년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딱 이 신발을 신고 나옵니다.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? 그 다음에 매출이 무려 4배나 빵 터졌습니다.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사소한 불씨 하나가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폭발해버린 정말 완벽한 예시죠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. 이 영정단 마법을 우리의 치열한 정치판, 선거판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캠페인 과정에서 정치적 티핑 포인트의 불씨를 확 당기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핵심 인물 유형을 무조건 공략하셔야 합니다. 판을 뒤집는 이른바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이죠. 첫 번째는 바로 커넥터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대중 전체를 한 번에 다 설득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커넥터는 그 지역사회의 엄청난 마당발이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한마디로 인맥왕이거든요. 캠페인이 초반에 탄력을 확 받으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이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제일 먼저 타겟팅해서 우리 편으로 확실한 아군으로 만드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유형은 메이븐입니다. 이분들은 특정 분야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정보 브로커이자 진짜 전문가들이에요. 여러분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가 진짜 파괴력을 가지려면 무조건 이 메이븐 집단의 깐깐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. 이 사람들이 이 후보 정책 진짜 백이다 라고 입증해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는 정말 폭발적으로 치솟게 되거든요. 세 번째는 세일즈맨입니다. 여러분,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정책이라도 논리만으로는 사람을 100% 움직일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? 세일즈맨은 철저하게 감성을 건드려서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고 결국엔 설득해내고야만은 타고난 전파자들입니다. 유권자의 닫힌 마음을 최종적으로 열어젖히고 그들을 투표장까지 직접 걸어 나오게 만드는 건 결국 이 감성적인 공명이거든요. 바로 이 세일즈맨들이 캠페인의 마지막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해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세 유형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인가? 이 자료에서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바로 소수 의견의 임계점, 메시지의 고착성, 그리고 맥락의 힘인데요. 당장 내일 선거 캠프에 가서 써먹으실 수 있도록 하나씩 빠르게 파헤쳐 볼게요. 첫 번째 전략, 소수의 법칙입니다.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해요.
정치적인 큰 변화는요,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유권자 전체가 다 같이 설득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아까 그 허시파피 신팔 기억나시죠? 사회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소수의 사람들, 즉 핵심 커넥터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빼앗아야 합니다. 이 소수의 허브들이 내 편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굳게 닫혀있던 광범위한 여론은 그제야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뒤집히는 겁니다. 두 번째 전략은 메시지의 고착성입니다. 사실 선거 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들 막 줄줄이 나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이제 진짜 안 통합니다. 메시지는 무조건 단순해야 하고요. 유권자의 뇌리에 한 방에 쫙 꽂혀서 절대 안 떨어지는 강력한 첩착제, 즉 스틱이 되어야 합니다.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1초 만에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혀야 비로소 여론의 임계점을 뚫고 나갈 엄청난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 고착성이 뭔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예시가 하나 있죠. 문제는 경제야, 이 바보야. 다들 아시죠? 과거 빌 클린턴 캠프에서 썼던 이 짧고 강렬한 슬로건은 뭐 길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시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습니다.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당시에 불리했던 정치 지형을 단숨에 재편해버리고 순식간에 티핑 포인트를 훌쩍 넘겨버린 그야말로 최고의 무기였죠.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맥락의 힘입니다. 이거 캠페인 현장에서 진짜 수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맹점인데요. 여러분 캠프에서 아무리 밤을 새워 기가 막힌 정책을 짜냈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나 유권자들이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그 팍팍한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.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주변 상황, 그 맥락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. 그래서 이 맥락과 타이밍이 살짝만 어긋나도 아무리 눈부신 메시지를 던져봐야 티핑 포인트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성공하는 정치는요, 매일 아침 여론조사 지지율 숫자만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훌륭한 전력은 인간 행동의 아주 깊은 본질을 깨트려보고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장악하는 데 있거든요.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얄팍한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. 보이지 않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, 그 방향을 미리 읽어내고 주도적으로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결국 한계점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오늘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새로 만들어내시겠습니까? 오늘 당신이 툭 던진 그 작은 한마디, 유권자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타겟팅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전략들 꼭 여러분의 다음 캠페인에 치명적인 무기로 적용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